네, 7월 27일 월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제주도 혹은 남해 쪽으로 휴가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 이 모처럼만의 휴가, 비 때문에 많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고겠죠. 자, 오늘도 세상은 참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현장부터 소개해 올리죠. 슉. 예, 먼저 저격수에서 표적으로 검증대선 박지원. 슉. 다음은 방역당국 월북자 코로나 확진 노. 슉. 예,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첫 직관 허용 치맥은 역시 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310 중계석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옆자리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청률 상승을 위해서 네, 화이팅. 주말 사이에 전 이발을 하고요.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꽃단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달려보죠.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 공수 교대한 청문회 공격수. 그렇습니다. 자,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 180도를 바꾼 남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제 청문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그렇죠. 질문했던 이 박지원 후보자가 이제 청문 당사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 야당에서는 그동안은 얘기 계속됐었던 학력 위조 얘기라든지 대북관 이런 것들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오전 시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섭게 그렇습니다. 질문 공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공수교대에 완벽히 적응했을지 지금 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본청 모습 또 오늘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청문회 현장인데 예,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듣겠다 하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잠깐만요. 지금 손짓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름 저런 없는 음지의 전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얘는 사례는 하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장안에 하태경 합의했어요. 의원이 예전에도 그 묵념으로 한번 주목받은 적이 있었어요. 선열들 위해서 묵념할 때 민주열사도 넣자 이런 얘기하면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이 카메라 원샷을 받았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엄숙하게 시작을 했는데 자, 초장부터 처음부터 살해 청구 의혹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2020년 7월 27일 씨가 후보자가 살해 청구를 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좀 답변 자료로 빨리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해 청구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께서 솔직히 이 내용은 옛날부터 박지원 후보자를 계속 따라다녔던 얘기인데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사석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저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전직 배우 최모 씨라는 분이 1977년에 미국 이민을 가면서 당시 이제 한인회 회장이었죠. 박지원 후보자를 만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박지원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1970년대 미국으로 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가발 장사를 하면서 아주 성공한 실업가로 했었는데 그래서 1980년대 뉴욕 경제인 협회장도 그렇죠. 한인 협회장도 지냈는데 그때 또 마침 DJ가 미국으로 망명을 왔어요. 그러면서 DJ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김경재 총재가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당시에 지금의 이제 박지원 후보자를 불러내서 DJ에게 배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DJ와의 인연이 시작됐고 지금의 사실은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예전에 그 전두환 씨 동생이죠. 전경환 씨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때 DJ를 만나고 회개를 했다. 큰절을 하면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 있었을 당시 그 살해 청구했다. 그런 의혹. 예,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그 타블로이드지에 많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가심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동거를 하다가
몇 년 뒤에 이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그때 결심을 했더니 뭐 사람을 시켜서 청부살인업자를 보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미래통합당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그 전직 배우라는 네네. 최모 씨를 요구를 했었어요. 예, 예.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에서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시죠.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하고 아니까 있네요. 사실은 또 이렇게 저는 선수들끼리의 전략을 어떤 잘 대결이기 알아요.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양한 뱉어가면은 표현들 등장하고요. 그러한 뭐 것으로 표정들도 위주로 보시면 나갈 알겠지만 것이다. 그렇게 하태경 의원은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 또 위원장이 전해철 위원장에게 뭐 자제를 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저게 어디 제출- 겁니까? 당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당국대면은 당국대 졸업하셨잖아 하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 증명서가 없습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답변-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질문 답변이 옛날에 좀 박지원 이렇게 꼬이고 있고 지금 옆에 와서 이제 박정 후보자 옆에서 이제 조언을 지금 해주시는 분들 등장을 하고요. 우리 하태경 지금 저 간사께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요구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시는데 그거 좀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어디 걸 주장 아니, 말 한마디 국민들이 다 한마디에 보고 이제 있어요. 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당국대 성적 증명서를 저희 제출했거든요. 국민도 보고 저희들한테, 있고요. 의원들한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저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뭐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설전을 네. 벌이는 이유, 그 학력 위조 의혹,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박 전 후보자가 이제 1965년에 단국대로 이제 편입을 위해서 조선대학교 법정대 상학과를 다녔다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국대 편입을 위해서는 이 5학기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당시 2년제, 그러니까 4학기가 되겠죠. 광주 교대를 졸업했던 박 전 후보자 조선대 다닌 것으로 거짓말했다,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야권의 어떤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학점이 모자른데 어떻게 조선대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뭐 학점 모자란 것도 있고 조선대라는 학교는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 써가지고 단국대 네. 편입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뭐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하태경 의원도 상당히 황당한 표정을 또 짓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박지원 후보자의 귓속말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딱 하니까 저희 국민도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또 했고요. 예. 자, 그 하태경 의원이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55년 전 그렇죠. 얘기를 계속하니까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포털 사이트 보면 국회의원들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음력 1968년 3월 29일생. 지금 65년도 이야기니까. 그렇죠. 박 전 후보자가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고 그때 사회적 개념 또 지금의 사회적 개념 많은 차이가 있다. 성실하게 수강을 했고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남자들끼리 나이로 그렇죠. 어린 녀석이 말이야. 약간 좀 같은 학번이라고 해도 뭐 빠른이니 아니니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따지게 되는데 한국 정서가 그렇죠. 자, 오늘 질의 순서상 하태경 의원이 원래는 맨 마지막이었는데 딱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저렇게 야당 의원 중에서 맨 처음 저렇게 질의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 현장에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김홍일 의원 나오고 있죠. 김홍걸 의원 나오고 있는데 뭐 김경엽 의원도 있었고 뭐 김태년 의원도 있었고 사실 수로는 뭐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예. 하지만 이제 통합당이 워낙 공세가 좀 세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제 박 전 후보자에게 좀 답변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예. 그 지금 뭐 김홍걸 의원 모습이 보이는데 원래 박지원 후보자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뭐 여당 청문위원이니만큼
오늘만큼은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뭐 국정원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라든지 아주 어찌 보면 일반적인 질문들이 예, 많이 예. 보였습니다. 자,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박지원 후보자가 과거 야당 의원 시절에는 진짜 청문회 저격수, 아 정말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면 네. 아주 집요하게 그곳을 공격을 했었고 진짜 몰아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뭐 답변을 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 자, 하태경 의원도 뭐 옛날에 박지원 후보자는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할 만큼 정말 날카로웠는데, 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하나 둘 셋 세 보면 아홉 명이죠. 예. 9명을 낙마시켰단 말이죠. 특히 2009년 저도 그때 현장에서 봤었는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진짜 내밀한 어떤 내부 자료, 그렇죠. 예, 관세청에 이런 내부 자료를 딱 입수를 해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워낙 이제 이 박지원 후보자가 정보력이 예, 대단하죠. 정보력이 예. 뛰어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많이들 줄줄이 걸렸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은 그 지난 3일에 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제 내정된 직후에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SNS 활동도 안 하고 정치 안 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한 3번 정도 글을 올렸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과거에 뭐 특별한 글은 없었어요. 다른 후보들의 뭐 인사청문회 때 흠결이 있었는데도 국가 대개혁이라든지 어떤 큰 길을 보고 자신을 좀 통과시켜줬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한번 링크를 건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당신들도 좀 나 좀 통과시켜 주소. 아무래도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맹공격이 예상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 하고 싶은 말을 좀 넌지시 내비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국회 정보위에서는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공개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전 청문회만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